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한국자생출란 재배를 하는 농장에서 시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9월이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10월부터 적정한 분갈이, 난석갈이, 그 시기와 효과적인 출란 재배에 있어서 난석은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난석이 출란에 끼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도 대주를 보면서 꽃봉오리를 확인하고 그 꽃봉오리를 관리를 위해서 내년 3월까지 수태와 화통을 씌워야 하는 중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월달 저는 추석을 지나고 연휴가 끝나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분갈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분갈이 및 난석갈이는 그 적정 시기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온도와 관련이 있고, 난들의 성장의 과정을 지켜보고 속잎이 다 컸을 때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춰가는 시기에서 분갈이를 하고 분촉 나누기를 하는 것이 생장에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0월은 한국 자생출란의 가을 분갈이와 흙갈이를 하는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 성장 상태를 확인하고 묵은 촉이나 벌브를 제거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분갈이는 손으로 포기 나누기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구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불소독이나 살균, 살충을 섞어서 묻혀가면서 소독하는 것이 감염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막고 가장 극히 정상적으로 무균 상태에서 포기 벌브 나누기를 하셔야 됩니다. 소독과 살충, 살균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릇에 담아서 기구를 그 안에서 꺼내 쓰시는 것이 중요하고, 난석은 배수성과 보수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작은 순의 난석과 저곡토, 그 다음에 수태 등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난석이 다양하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 영상에도 올려드립니다마는 난해존을 사용했습니다. 금년 가을 분갈이에는 난해존을 세 가지 크기로 나누어서 상중하 이렇게, 아래는 이제 중석을,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소석을, 마지막 화장토를 이제 난초에 세 가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3호분에서 3.5호분, 또 대주가 되어서 분촉을 할 수 없는 건 4호분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뿔분, 플라스틱 분을 사용합니다. 재배에는 그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산성화된 난석들 다 갈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산성화된 난석을 재활용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산성화된 난석을
낙스에 담그거나 끓여서 사용하시는 네. 분들도 있던데 잘 저는 커요. 절대로 그렇게 꽃도 하지 좋아요. 않습니다. 꽃도 좋아. bulb는 플라스틱 분이기 때문에 꽃도 좋아. 이제 꽃 닮아. 낙스에 담궈 가지고 연분홍 색깔로 꽃도 솔로 좋아. 닦아서 말려 가지고 사용하시면 이거 특징이 됩니다. 지금 분갈이 한번 그러나 이상은 안 했지 싶은데 이거 낙소분이나 이거요. 난석은 재활용을 이거 안 하지 해도 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난석에다가 그래서 똑같이 완전히 심으면 돼. 이 굵은 거, 노폐물을 중- 교체한다는 중간, 생각으로 그렇게 그래서 합니다. 그 그리고 난석 나무 종류와 껍데기 품질은 있잖아요. 섞어가 아마 마크 같은 거 섞어가 출란의 뿌리 건강과 줄 때 생육에 똑같이 큰 주면 영향을 되고, 미치기 때문에 비료 주면 되고 똑같이 하면 저는 얘도 잘 크잖아. 난석은 연질로 그럼 뭐 금방 되어 있는 녹소토, 금방 얘들아 스시마토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분쇄 연질 녹소토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난해조는 이게 난해존에서 경락이잖아. 나온 그 난석은 이렇게 요부터가 저국토, 작은 알갱이를 든 저국토와 또 심어야 돼. 그 다음에 연질 녹소토가 그래, 섞여져 있는 다 것이기 때문에 따서 심어야 돼. 그렇게 초라를 해서 얘도 좋고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꽃이 좋아. 제가 사용해 본 흰색이 결과 있는데 다른 제품들도 좋지만 포켓러브 틀리지. 저는 포켓러브 얘는 그 난해존의 연질 녹소토를 석곡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얘는 얘 틀려. 세척 과정에서 요거 화산석이나 저쪽에서 요거 한쪽 요런 거 하나 가져가. 잡석들은 나도 이만큼 또 강 알칼리성 돌은 다 뿌리에 끝에. 즉 생장점에 해로워서 이거 다 바꾸고 다 제거를 합니다. 얘를 걸러내야 됩니다. 크고. 주로 이제 이 화산석 같은 경우는 겨울에 특별히 뭐 영 안 떨어지니까. 그 아, 표면이 꽃이 매끄럽지 크고 않고 하얗게 많이 피지. 난꽃 날카롭기 때문에 원판성으로. 난 뿌리나 벌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난 곳으로 균이 들어가서 심어가 번식 땡기라. 난초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화산석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석이 출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난석은 물 빠짐과 그 다음에 보습 조건에 있어서 조절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산성화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균 살충을 하고 비료를 주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산성화됩니다. 그래서 그 분내에 산성화된 것이 중성화하고 칼륨 공급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습력이 잘 되고 물 빠짐이 좋은 그런 난석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뿌리 발달과 그리고 벌브 성장을 위해서는 그 필수 요소로 적절한 난석 관리는 난의 생육과 꽃의 품질에 직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되도록이면은 산성화되어 가는 난석을 시기적절하게 100% 갈아주는 것이 식물인 난초의 그 신화붙임과 꽃붙임 그리고 발색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꽃봉오리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태를 씌우고 화통을 씌우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8월 이제 화분화 시기에 조기 수태를 씌우고요. 대주에는 조기 수태를 씌우고요. 특히 주구마나 황화 계열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색상이 컬러가 있는 색화들에게는 꼭 수태를 조기에 씌우고 시기적절하게 10월이면 화통을 씌워서 탈착의 시기를 조절합니다. 꽃봉오리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꽃잎의 색상이 짙고 선명하게 발현되도록 돕는 데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10월 화통 씌우기는 꽃대를 보호해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데 효과가 있고 화형을 안정시킴에 대단히 유용하다, 화통이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색화 계열인 즉 황화나 개나리색 등의 황화나 이런 계열들의 꽃들, 특히 꽃눈이 커져서 봉우리 형태가 갖추어지면 수태와 동시에 화통을 바로 씌워서 꽃눈이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마르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꽃대가 오르면서 꽃을 감싸고 있는 포위가 갈변하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화통을 씌우는 이유이기도 하고 화통 밑에 수태를 감아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상태를 피하고요. 광합성 조절에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햇빛 차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태 화통은 꽃눈의 상태를 유지하고 고품질의 꽃을 3월에 100% 개화시켜주기 위한 필수적인 원예적 관리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란의 사계절 관리, 그리고 이제 가을철 집중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봄이 되는 춘삼월인 이제 2월 초기부터 4월까지 분갈이 시기입니다. 저는 주로 3월에 합니다. 전시회가 끝나면 바로 분갈이를 하게 됩니다. 활력제와 그 다음에 비료 관리, 병충해 예방, 자연스러운 꽃대 신장을 유도함에 있어서 봄에 분갈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화 부침의 위치를 확인하고 키울 신화와 그 다음에 제거해야 될 신화를 구별해서 라이프로 불을 지져서 사용해서 절단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은 이제 6월로 8월까지인데 이때는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병충해 예방에 집중하셔야 될 시기지요. 신화 성장과 촉진, 그 다음에 물과 통풍 관리를 철저하게 주기별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공중 습도는 80%가 좋고 분내 습도는 물 주고 나서 바로 물이 빠지고 잘 말라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요 9월부터 10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때는 2차 성장기입니다. 화분화 시기에 꽃도 달지만 신화가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꽃눈 형성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는 인산과 가리 중심의 비료를 공급합니다. 질소는 주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그리고 화분화 시기에는. 그래서 칼슘을 특별히 더 첨가를 해서 하이포넥스, 질소 없는 하이포넥스, 인산과 가리만 있는 하이포넥스, 빨간 통의 딱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칼슘을 덧붙여서 더 공급을 해줍니다. 철저한 관수, 그리고 공중습도 유지, 분갈이 및 난석 교체, 채광 조절, 그 다음에 수태와 화통 씌우기, 이것을 9월부터 10월에는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은 11월부터 12월입니다. 이때는 이제 휴면기라고 해서 온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습도도 잘 유지시켜 주셔야 되고 최소 관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 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난실에서 키우는, 그래서 온도 관리가 되는 난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병충해 예방과 보온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살충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방지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부터 1월, 2월 분갈이 전까지는 살충을 철저하게 약 20일에 한 번 정도 해서 3번 정도 살충을 꼭 해주셔야만 벌레를 완전히 제거해서 잡아줄 수가 있고 멸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분화와 그 시기, 그 다음에 비료 관리입니다. 즉 하이포넥스 관주를 말씀드립니다. 8월부터 10월까지가 화분화 시기지요. 이 기간에 인산과 가리 중심의 개화용 비료 하이포넥스 액비 2000배 희석을 해서 관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살균을 이제 월에 한 번 정도 하시되 중간에 비료를 주실 때 질소가 없는 비료를 주실 때 칼슘을 포함해서 추가로 더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꽃눈과 벌브가 충실히 잘 자라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료 관주를 해주는 겁니다. 질소 성분은 없거나 적게 주시는 것이 꽃대 올림과 그 다음에 출란의 그 조직 강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생육이 충실하도록 비료 관리를 가을에는 3번 정도 제가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수태 및 화통 씌우기 이 방법입니다. 8월 조기 수태는 꽃봉오리를 완전히 감싸주고 빛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요. 꽃잎색의 선명도와 꽃의 품질 개선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화통은 꽃대를 감싸 꽃잎이 균형 잡힌 형태로 개화하도록 돕는 것이고 꽃대의 과도한 신장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꽃대가 1.5cm 이상 자랐을 때부터 화통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10월 중순경에 화통을 저는 씌웁니다. 색화 계열은 반드시 이 시기에 수태와 화통을 함께 관리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10월은 한국 자생출란의 중요한 가을 분갈이 시기입니다. 가을 분갈이는 이제 주로 화분갈이도 같이 하지만 그 촉수 나누기 분촉도 하게 됩니다. 난석 교체를 반드시 100% 시기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산성화된 난석을 교체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석은 교체할 때 저는 금년에 난해존을 선택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보습력이 좋고 배수가 잘 되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료나 살충 살균의 약 성분을 뿌리에 공급을 유기적으로 잘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난석의 품질이 출란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꽃봉오리는 8월에 수태로 씌우고요. 그 다음에 1.5cm 정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10월에 한 중순쯤 될 건데 그때 화통으로 꽃 봉오리를 이제 꽃대가 올라오는 그 시기가 화통에서 자라도록 보호 관점에서 습도 관점에서 화통을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통 탈착은 홍화 계열은 이제 1월 정도 1월 초순경에 그래도 12월 말경에 그 복색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홍화라든지 이런 계통들은 다 화통을 벗기고 수태로만 습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수태로만 키워서 꽃을 위로 상승시킵니다. 이렇게 우수한 품질의 꽃을 피우게 되며 사계절 재배 관리 중에 특히 지금의 가을철 화분가리꽃 난석가리 그 다음에 이제 분촉과 그 다음에 그 비료 관주 그 다음에 살균 살충 관주 그 다음에 칼슘 관주 이런 관주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을 분갈이를 하면서 가을 재배를 신경 잘 쓰셔야만 내년 봄에 후회하지를 않고 좋은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비료, 적절한 시기의 관수, 그 다음에 햇빛 관리 채광, 그 다음에 병충해 예방, 이것이 성공 재배의 지름길이고요. 에라닌의 갖춰야 될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처리해 줘야 될 어떤 난초에 대한 내가 내 난실에 들여놓은 난초에 대한 예의고 어떤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 자생지에서 생강촉 하나를 산채해서 분에 올려가지고 5, 6년씩 키우면서 그 신화 올림을 보고 또 잎의 이 무늬와 그 다음에 꽃의 발색을 이렇게 시켜보면서 이제 대주에서 꽃이 3방 4방 이상 달렸을 때 전시에 출품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그 많은 시기와 계절을 보내면서도 참으로 긴 시간 동안에 재배하신 그 노고에 찬사를 받고 인정을 받고 축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재배의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난초들은 자생지에서 산채된 단엽들, 그 다음에 산반들,
환엽들 이런 개체들을 제가 일부 뒤에 영상으로 올리면서 한국에도 이렇게 훌륭한 품종과 자질을 갖춘 난초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난실에도 드나들면서 기쁨을 얻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난초들이 많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금년 바쁘시겠지만 분갈이, 난석갈이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